독일과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최근 오주가 한국에 손을 들며 레드백을 차 기장 갑자 사업의 파트너로 선정했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뜻밖에도 한국이 보유한 메이저 기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대 전쟁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진 레이저 기술이 독일과의 수주 경쟁에서 이기게 해준 표적이 수리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레이저 기술이 승패를 갈라 놓은 둥기쯤이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술인 레이저 기술과 호주 작업자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벵그리 영영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망원경을 통해 목표를 지켜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놓인 타깃은 어떤 변화도 없었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불이 붙더니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불과 3분도 채 지나지 않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그가 이스라엘을 방문한 곳은 이스라엘이 깜짝 놀랄 만한 무기를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상식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옆에서 미소를 지은 이스라엘 국방장관 벤 이건치는 자랑스럽게 무기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가미된 운명 앞에 선보인 무기는 바로 레이저 모기 아이언 빔과 관련 때문이었죠.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해 타깃을 맞추고 일회 무력화하는 기술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투자는 이러한 예측을 빗나가게 만든 보시죠. 특히 기술이 고무적인 것은 비용 차원입니다. 추천억을 들여 MD 개발한 미국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막는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애들이 위에 사용하는 초음성이 사렙 이용한 온전히 미국이 부담의 애계 및 국왕모 입장에서는 고민이었죠. 그런데 레이저 모델의 셔츠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개량에 성공하면서 이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고도 3000피트 상공에서 1km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춘 이 레이저 무기의 도입으로 상당한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전기료 $2만 투자하면 된다고 말할 정도로 값비싼 첨단 미사일을 소모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방공 시스템을 사용 중인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을 한 발 다 $50,000 약 6천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줘. 게다가 최근 전쟁의 주요 무기로 가끔 받는 드론에 제압하는데 비싸 미사일에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안티-드롭 무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미국의 개발에 맞춰 러시아에서도 레이저 무기 개발의 속도를 보이는가 하면 중국도 미국의 개발에 발맞춰 레이저 무기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죠. 그런데 놀랍기도 대한민국이 선진국들의 전유물로 알려진 레이저 기술에서도 빠른 발전을 보이며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K방선에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방산업체 일기패스는 놀라운 실험에 성공시켰습니다. 레이저 무기를 300m 떨어진 곳에 포탄을 더 들여 1회 무력화하는 데 성공시킨 곳인데요. 곡사포에 사용하는 155mm 포탄과 바그 보형 81mm 포탄 그리고 MC 보배 전차 지뢰를 표적으로 준비해 자신만만하게 하라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 실험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레이저 무기를 실용화해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의자 기자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역시 실용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실험을 통해 보란듯이 목표물을 무력화하면서 하나도 가진 레이저 기술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20년에 레이저 기술 주장이 들어간다고 선언한 허가 약 2년 만에 현장 투입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점이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소총은 물론이고 탄도미사일을 만들어내던 한국인의 저력이 이번에도 발휘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출력을 위해 레이저 무게는 장비를 포함해 크기를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를 소형 안까지 성공시킨 것이죠. 죄에서 그레이 KM인 레이저 빈집 속기는 지지대를 포함해 사람의 키보다 약간
끊임이 통화량이 높이였죠. 레이저, 발진기와 전원공급기, 냉각기 역시 소화가 가능해 수영 전술 차량 한 대만 있으면 레이저 무기를 어디든 사용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자신만만하게 보였던 레이저 무기도 지속적인 개념과 시간만 있으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의 고무적인 성과에 많은 이들이 눌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하나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243억 원 규모의 레이저 발진기 시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레이저 발진기 기술을 국산화해 한국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는 결심을 들어냈죠. 발진기랑 고출력 고품질이 레이저 빔을 발생시키는 장비로 이 장비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따라 미사일을 비롯한 병기의 무력화의 속도 여부가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고출력 빔을 장씨가 뿜어낼 수 있다면 아무리 강력한 미사일을 상대방이 쏘아도 이를 쉽게 빠른 시간 내에 제압이 가능해지죠. 레이저 무기를 빠른 시간 내에 군사 무기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 방산업은 뜻밖의 추가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KF 21에도 장착이 가능하고 K2 전차에도 장착이 가능해 여러 부문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무기 수출에 있어서 레이저 무기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 국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셋째로 이를 염두한 대한민국 공군 보다 최근 유무인 전투 임무 기보 캅 체계 임무 효과도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무기 구축 방안 연구 라는 복잡한 내용이 연구 영화를 발주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KF-21이 주력 전투기가 되어 상당수의 전투기가 뒤에 V-10-1로 교체되는 것과 동시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해 상대방 공대공 미사일을 레이저로 제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비용을 강조했듯이 한국 역시도 레이저 무기를 이용한다면 아주 값싼 가격으로 상대 국가의 미사일을 제압할 수 있어 이득을 챙길 수 있죠. 그런 무기를 개발하고 국가는 전 세계에 걸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올해 처음 상용화된 무기를 개발해질 정도로 첨단을 달리는 분야의 한국도 발을 들이며 기술 경쟁에 나선 곳이죠. 한국의 레이저 기술에 대한 소식은 비난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 사이에 수도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한국방송 무기에 관심이 많은 동일한 북거나 황금 무게를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관심을 보였죠. 그리고 최근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한국의 레이저 기술이 무기 수주 경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독일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호주 무대에서 한국 레이저 기술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하죠. 현재 한국은 독일의 라인 메탈 장갑 저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의 레드, 두 개의 참 각자와 최종 수주를 위해 치열하게 물밑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승부에서 한국이 승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최근 엄동한 방위사업청장은 국회의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레드윙 장갑차가 호주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세부 내용 조율을 호주 측에서 원한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레드백은 1. 디펜스가 개발한 최신 보편 전투 장갑 자로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먼저 감지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춘 최신형 한국 무기입니다. 그러나 전통의 방상 강자 독일의 라인메트정 갑자가 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는데요. 그런데 이를 뒤엎고 한국의 조입에 성공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돼서 조율 중이라는 사실에 공개된 곳입니다. 올해 9월에 대프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해 보시라고 하는데요. 방위사업청 저 발언 외에도 호주 방송 관계자들이 한국과 미팅을 가지며 자세한 내용을 논의하는 모습이 호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한국의 최종 대상자라는 사실을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일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호주에게 낙점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가 보유한 레이저 기술에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투 차량 탑재형 오에너지 레이저 꽃의 기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레이저 무기를 작업자의 조경 실제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
요 하나가 레드백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에 기술 이전이나 통합, 시스템 개발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 없는 사막 당연히 너가 레이저 기술을 탑재한 레드백을 제안했을 것이고 이를 호주 정부가 받아 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인 것이죠. 드론으로 인한 작업자 파기가 자주 일어나게 인류에 막기 위한 레이저 기술에 호주는 필요 있고 한국이 이를 제공 있기에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 건설은 폴란드에 이어 호주에서도 승전보를 울리며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 수입으로 한국 기술의 우수함을 경험했던 호주 입장에서 하구 레드백 수입으로 군사력 보강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국 방사는 회고의 박수를 보내며 호주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노르웨이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며 전 세계에 한국 모기가 수출되는 그 날을 꿈꿔 보겠습니다. 시에 이어서 감사합니다.